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 상태가 좀 좋을 때는 요산이 좀 덜 생기고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요산이 더 생긴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의학계에서도 요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조명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약사님이 이제 요산을 가지고 신장 디톡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창실하셨을 때, 네. 솔직히 좀 마이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물론 저도 뭐 생리학 하다가 요산이라는 거를 뭐 공부를 해서 알고 있고, 이게 너무 많이 축적되면 결석이 되고 뭐 그렇게 정도는 알고 있지만, 네. 우리 약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렇게 메커니즘을 보면 요산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 몸에서 모든 거의 질환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요산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의학계는 이 요산에 대해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의학계는 요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래요? 한국에서는 집중 못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요산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제 감동받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저보다 이 요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려 100년 전에. 우리나라? 예, 아니요, 외국분이죠. 외국분인데. 예, 100년 전에 모든 병의 원인은 요산이다라고 외친 분이 계신데, 미친놈인가 하고 이렇게 사장됐어요. 예, 못 알아들었던 거죠. 너무 앞서갔던 분이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얘기한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다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지금의 이제 전 세계적인 의학계의 동향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모든 대사성 질환들, 즉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바로 요산이다 하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요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 항산화 물질 아니야? 이 정도의 그 의견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산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10년 전부터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산 후진국이네요. 요상하게 요산 후진국이네. 네, 요산 후진국. 말씀하시는 게 마이너인데요. 또 시작인가? 또 한번 해보자는 겸. 그런데 이런 요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앞서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요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약사님 책은 사서 읽었지만 책으로 읽는 것과 또 이 저자가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회에 잘 들어와서. 네. 그러면 우리가 요산이 뭐 최종 대사물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네. 그 축적 생성 과정과, 그러니까 어떨 때 요산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체내에서는 어떻게 뭐 간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떻게 해독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신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배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한번 편하게, 네. 짧게 그냥 얘기하면 이게 한 3시간 분량 되니까 네. 짧게 네. 하면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삶은요,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쓰는 게 다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해서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이걸 대사 산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 쓴 것에 대한 그 세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세월의 흔적. 그 흔적이 뭐냐? 바로 요산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요산이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왔구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런저런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산 세월 동안에 그만큼의 쌓인 요산을 보고 그만큼 살았구나가 결정된다는 거죠. 어디서 측정할 수가 있죠? 보통의 요산은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요산의 특징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요. 요산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체내에서 결정 형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결정 형태는 피 검사상으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에 지금 내 몸속에 요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다만 그 요산이 얼마나 있냐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화 상태인 거죠.
노화.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이 사람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떤 질병 상태가 더 진행이 됐다. 그럼 그 사람 요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고 질병이 없는 상태다. 요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요산이 많은 거네요. 슬프다,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예. 갑자기 제가 슬퍼졌어.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 또 만들어 쓰고, 계속 하다가 그 요산이라는 게 이제 몸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세월의 흔적, 노화의 흔적으로 나타나면서 병들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산을 만약에 없애주면은, 이 몸은, 우리의 뇌는 노화의 흔적을 알아차릴까?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 다르게 흐르거든요. 내가 막 집중하고 있을 때 10시간이 1시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운동을 할 때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스트레스가 높았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요산이 많고 오래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살았어도 뇌에서는 짧은 시간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젊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이제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뇌에서 인지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녹음 테이프. 네네.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녹음이 돼 있어. 거기에 다시 녹음을 넣어서 이렇게 더 씌우기를 해버리면 원래 거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뇌의 기억을 다시 속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내가 옛날에 이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떠올리시면서, 아, 좋았어. 이렇게 속이는 거죠. 감정적인 거를. 그렇게 해서 계속 없애주면은, 이제 나의 뇌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흔적이, 스트레스 받았던 흔적이 없어지고요.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게 없어진 것만큼 신경세포는 무언가 모르게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편안해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 결정형 요산이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좀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성격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삶이 각박해서 예민해진 것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심리 검사라든가 뭐 심리 상담을 하러 가면 간혹 이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측정하는 뭐 이렇게 측정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검사하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이 상태로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니까 항상 그 수치가 각성. 이거 갖고 아마 정신학과 가시면은 바로 항우울제 처방할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네. 제가 뭐 다른 꼭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정식 장비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뭐 맥파라든가 네. 우리 하는 워치 같은 그런 도구로 보면 스트레스가 항상 0에서 낮은 수준으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생활, 그리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모든 걸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오래 그렇게 형성돼 왔고, 그것을 내가 스트레스로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뭐 이제 심리 검사지나 이렇게 봤을 때 수치는 항상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하게 높게 나와요. 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죠? 그게 이제 저는 트라우마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세포들은 가시가 계속해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은 가시가 박혀 있고 고통이 통증이 분명히 있는데 뇌에서는 인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묻혀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어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은 스트레스가 나와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요산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을
몸이 받는 스트레스로 기준을 해야 되는지, 이건 스트레스지만 나는 뭐 괜찮아, 뭐 이 정도야 하고 이렇게 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세포의 기준입니다. 몸의 기준. 몸의 기준, 예. 물리적인.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나 마라톤 뛰니까 너무 좋아. 나 운동하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해. 그럼 이게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자기는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 세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가 굉장한 되겠죠. 스트레스죠. 네. 저는 이거를 회사 주인과, 그러니까 사장님과 사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원들이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야근을 하고 뭐 해서 회사 매출이 쫙 올랐어요. 누가 좋습니까? 그렇죠. 사장님은 좋아요. 하지만 회사원들은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와 실제로 그걸 행하는 내 몸의 구성 요소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세포들의 입장에서 봐줘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늘 정신사계 또 부부이신 분들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심상이 만들어내는 편안함인데,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생업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거나 조금 세포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쳤을 때, 네. 그러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몸이 요산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은 즐거운데 그러면 가속노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애매모호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내가 이게 너무 하기 힘들어 라고 했을 때와 이거 재밌어 라는 어떤 이게 마음 상태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행위를 화학적으로는 연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연소 반응은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두 가지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연소일 때는 노폐물이 덜 생기고요. 불완전 연소일 때는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상태랑 연결해 주시면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 상태가 좀 좋을 때는 요산이 좀 덜 생기고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요산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딱 말씀하시는 거에 딱 적절한 인물이 네. 바로 여 앞에 앉아 저는 항상 그 있는데. 이그젠플로 앉아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모든 거 다 갖추다. 또 혹시 뭐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오늘 아까 그 요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제 전과 후로 나눴을 때 그 전에는 요상하네.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네. 분노가 막 일고 온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네. 뒷골 땡긴다고 하죠. 근데 온몸이 땡겼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반응하면서 호기심의 자세로 겪고 나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약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물리적 기준으로, 세포의 스트레스 기준으로 요산이 생성되지만 우리 주희 씨는 운동도 안 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을 일 별로 없잖아. 거기다가 마음도 편해. 스트레스 더 안 받으니까 요산이 거의 생성될 일이 없는 거고. 그렇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좀 세포의 스트레스 수준이 좀 높다고 할지라도 이거 스트레스 아닌데라고 생각하니 막 그거를 스트레스로 인지할 때보다는 조금 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거는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탈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인 ATP를 더 많이 소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ATP의 소모의 결과값이 뭐냐? 요산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썼고 그 결과 요산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한 상태다. 그러면은 이 신경회로가 더 복잡하게 움직이겠죠.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행위는 비슷할 수는 있으나
신경학적인 행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영향이라는 건 결국은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ATP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요산이 더 많이 생기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뇌파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요산이 덜 생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지금보다 10살 더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어서 더 얼굴이 사갑고 네. 몸도 안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나이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산이 정말 정확하네요. 1000살까지 사시겠네요. 이제 욕 아니에요? 불사조에서 요정으로 네. 요산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요. 요산 고마워. 아니 그 약사님 말 듣고 나니까 진짜 네. 우리 전 컨설턴트님이 조금 동안이시잖아요. 네. 아직 시청자분들은 뭐 몇 살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많이 동안이세요. 아마 나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걸? 그래요? 혹시 뭐 제가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럴 아닙니다. 뻔했어요. 아, 그럴 뻔했었는데 어이쿠. 저도 나이 듣고 갑자기 배꼽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정도면은 제 겸손하게. 아직 위는 아니지만 제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네요. 이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안의 비결은 요산을 없애는 거다. 그쵸.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다. 예. 아주 간단하네요. 근데 그 간단한 거를 못해요. 그렇죠? 네, 아니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안 받습니까? 다 받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답은 어떤 이론적인 거지 사실은 일상에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주인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없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답을 좀 찾아본 게 뭐냐?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다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은요, 임파선을 통해서 이제 빠집니다. 그런데 신경회로 쪽, 이 머리 쪽은요, 림프구가 없어요. 임파선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긴 찌꺼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막 신경을 많이 써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럼 여기도 신경세포들이 돌면서 찌꺼기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언제? 잠잘 때 여기에 있던 림프구가 쫙 올라가면서 뇌척수액이랑 같이 연결되면서 청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뇌인데요. 뇌, 신경.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청소를 해야지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거든요. 네. 마음 편하게라는 말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서 하는 법인데 요게 또 요산과 다음 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오늘 요산 얘기는 제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연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더 들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면 다음 때 우리 스트레스 관리와 연관해서 좀 요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얘기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연결되고 신비로운 것들이 많구나. 인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을 시작할 텐데요. 요거는 좀 저희가 많은 차수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단계별로 요산의 관계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이제 큰 이론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총체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관리법도 이제 각 나름 노하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전 잠을 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잘 수가 있는가? 또는 나 눈 감았는데 잠이 안 와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몸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저보다는 박사님이 더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